안녕하세요. 뭘 좀 아는 오빠입니다. 오늘은 굿노트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굿노트도 단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렇게 넘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넘기는 방식에 이게 요 끄트머리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이 공부를 하다가 요 끝에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같이 자꾸 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요 부분을 보다가 이렇게 넘겼어.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다시 앞부분을 좀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을 넘어가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의 맨 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넘기는 방식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걸로 읽는다는 거는 조금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넘기는 방식이 위아래에 있는 방식이 있는데 가령 이런 PDF 익스퍼트 같은 어플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내용이 만약에 혹시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여기 보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는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풀면 좀 괜찮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넘기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건 뭐냐면 툴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고 어차피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필기를 할 때만 요 툴바가 있으면 되는데 필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할 때는 이 툴바가 없는 편이 더 공부가 잘 되거든요. 하지만 이 툴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앱들은 보시다시피 이게 툴바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단점하고 또 결부되는 건데 이렇게 연관성 있게 넘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집중력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툴바가 있음으로써 좀 어느 정도 이게 여기 부분이 잘리는 부분도 있고 공부하는데 좀 거슬리는 때가 있어요. 이거면 정확히 종이만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세로로 볼 땐 더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보면 이 A4만 본다, 공부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드는데 굿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툴바를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여백의 옆에가 남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딱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여백을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해야 돼. 이게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내가 알아서 맞춰야 돼.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맞춰주는 기능도 없고 여백을 잘라주는 기능도 없어요. 이만큼 잘리다 보니까 툴바가 거슬리는 부분도 생기죠. 근데 이렇게 PDF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툴바 삭제해주면 좀 더 꽉 찬 화면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여백이 생기면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이게 핏 페이지, 핏 위스 해가지고 이게 폭이 딱 맞게끔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굿노트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굿노트에도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PDF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크롭 모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크롭을 딱 누르면 이 여백을 딱 잘라줘요. 알아서 여백을 딱 잘라서 알아서 딱 맞게끔 문서가 딱 맞게끔 위에도 잘라주고 상하 좌우를 다 잘라줘서 여기 좀 더 딱 맞게끔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여백이 많은 책들을 볼 때는 이 크롭 모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한 눈에 다 들어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오는데 이 굿노트 같은 경우는 여백을 잘라주는 기능도 없고 핏을 딱 맞춰주는 기능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림을 불러와서 어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 위에 이제 저희가 필기를 하죠. 이렇게 그림 위에다 이거는 뭐고 이 반원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는데 이게 지울 때는 괜찮아요. 지울 때는 이게 지워집니다. 근데 이걸 내가 올가미 툴로 잡아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지금 그림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이게 그럼 이걸 좀 움직이게 되면 아까 필기하던 거 여기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림은 이걸 박제를 해서 여기다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여기 고정을 하고 필기를 내 맘대로 지웠다 늘렸다 뭐 내 맘대로 하고 딱 이렇게 고정이 된 다음에 뭐 이제 같이 올가미 툴로 잡아서 이동을 시키면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지금 필기하는 과정 중에는 내가 지우고 다시 그렸다가 이 부분 삭제했다 옮겼다가 뭐 그렇게 크기도 조절했다가 글자 크기도 조절했다 이런 식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이 딸려 움직이거나 그림만 움직이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필기 안 맞죠. 이렇게 발생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굿노트에 있어서 좀 단점입니다. 이게 좀 고정이 딱 박혀야 그림이 좀 잠시 고정되는 기능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점은 동기화가 아이클라우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클라우드가 가끔 느리거나 약간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나는 분명히 아이패드에서 필기를 했는데 폰으로 볼 때는 아직 동기화가 안 됐거나 뭐 파일이 충돌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리고 용량이 큰 파일 같은 경우 책을 스캔했다던가 이러면 몇백 메가 되는 파일들을 굿노트에 넣으면 이제 그걸 다른 기기에서 이제 동기화 시켜서 보려면 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꼭 굿노트를 실행해서 그 파일을 넣은 위치까지 가서 다운 받는 걸 기다려야만 이게 다운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 드랍박스나 원노트나 이런 등등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놓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또 아이클라우드 자체가 용량이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돈을 지불해서 써야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아이클라우드, 뭐 드랍박스 다른 무료 공간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분배해서 쓰게 되면은 내가 무료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아이클라우드에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아이클라우드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동기화되는 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다른 앱들이나 기본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굿노트까지 한다고 하면 용량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